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소중한 경험담입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영준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81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병원에 나와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발바닥은 몸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된 특별한 부위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발로 서고 걷고 뛰고 움직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곳이죠. 집의 기초가 흔들리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이 발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무릎이 아프신가요? 허리가 아프신가요? 혹시 목과 어깨가 뻐근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시나요? 만약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통증의 원인이 혹시 발바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놀라운 비결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제가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계단도 거뜬히 오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발바닥 관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으로 20년 넘게 통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새 삶을 찾게 된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발바닥 파스입니다. 파스요? 그냥 약국에서 파는 그 파스 말인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파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어떻게, 언제 붙이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사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는 저 자신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이 방법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83세 이태준 어르신은 5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병원에서는 2번이나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인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많은 고민을 하시던 중 우연히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발바닥 파스를 권했을 때 이태준 어르신은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허리가 나아요? 라며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기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놀랍게도 발바닥 파스를 3주간 꾸준히 붙인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편해지셨고 5주가 지나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씩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72세 김정숙 어르신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12해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고 심할 때는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를 3주간 꾸준히 붙인 후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다니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게 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를 권해드린 환자 중 80% 이상이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 기존 치료법에 실망하셨습니다. 병원도 여러 곳 다녀보고 약도 많이 드셨지만 차도가 없었죠? 둘째, 처음에는 모두 발바닥 파스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셋째, 대부분 7일에서 열흘 사이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초반 3일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네 번째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통증이 사라진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며 활동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닙니다. 포기했던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은 것이죠. 76 박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기 전에 제주도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년에 제주 올레길을 한 바퀴 걸어서 돌아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1살의 최순희 어르신도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손주들이 놀러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손주들이 오면 직접 음식도 해주고 함께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신다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어떻게 허리나 무릎이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왜 발바닥이 그토록 중요한지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신경들은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는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신체의 특정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만으로도 전신 근막 네트워크가 이완되고 통증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온몸의 근육과 힘줄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발바닥 자극 15분 후 몸에서 엔돌핀 수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진통제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몸에서 자연적인 진통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지요.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바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족부 반사구라고 들어보셨나요?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우리 몸의 특정 장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있는 용천혈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전신염증, 신장 기능, 그리고 어깨와 허리 통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발바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이것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민간 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대체의학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학적 원리와 신경생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보조적 통증 조절 기법에 가깝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의 의학적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 중추단 이론입니다. 피부 자극 즉 파스를 통해 말초 신경이 중추신경의 통증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현대 통증의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둘째, 반사구 이론입니다. 발에는 전신 장기와 근육이 연결된 자율신경 반사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극하면 관련 부위의 기능이 간접적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파스에 들어있는 멘톨, 살리실산 등의 성분이 국소 혈류를 증가시키고 감각신경 민감도를 조절하여 소염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플라시보 효과도 과학적 현상입니다.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뇌에서 실제 진통 물질인 엔도르핀, 세로토닌 등을 분비시켜 통증을 완화합니다. 즉 발바닥 파스 요법은 완치를 위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의학적 보조 요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발바닥이 딱딱하거나 누르면 아픈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통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약을 드시고 더 많은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시작하시면 일주일 후에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발바닥 파스를 붙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 정확한 위치,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어떤 파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특별한 파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동네 약국에서 파는 일반 파스면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자극이 강한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자극이 있는 파스가 좋습니다. 파스 크기는 어때야 할까요? 너무 크면 불편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대략 5cm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필요하다면 파스를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증 부위별로 정확한 발바닥 파스 부착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를 한의학에서는 곡천혈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에서 약 3cm 뒤쪽이 바로 곡천혈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 곳에 파스를 붙이세요. 하나는 발바닥 중앙 부분인 용천혈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에서 약 3분의 1 지점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또 하나는 뒤꿈치 중앙입니다. 이 두 곳에 파스를 붙이면 허리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은 오른쪽 어깨와 연결되어 있고 새끼발가락 아래 부분은 왼쪽 어깨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약 2cm 아래쪽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스를 언제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거하면 됩니다. 대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파스를 붙이세요. 그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붙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 정도에 따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하다면 매일 붙이고 통증이 줄어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작은 크기로 테스트해 보세요.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려움이 심하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서 파스로 인한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짧게 해서 사용하세요. 파스를 붙일 때 꼭 기억하세요. 깨끗하게 씻은 발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스가 잘 붙도록 약간의 압력을 주세요. 만약 파스가 잘 붙지 않는다면 반창고로 고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면 발바닥이 뜨겁고 따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 자극이 바로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파스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발바닥 파스를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알게 되셨죠? 하지만 파스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파스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비밀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81살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습관들 덕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찬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을 적게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물을 적게 마시면 몸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통증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76살 김영호 어르신은 파스와 함께 물 마시기를 실천한 후 한 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30분씩 바닷가를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 돌리기를 1분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파스의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일주일에 3번 20분씩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전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81살 박순자 할머니는 파스와 함께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일주일에 3번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 후에는 거의 통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염증을 잡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생강, 고등어, 올리브유는 모두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강차는 만들기도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간단한 스트레칭과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잠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치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고 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발바닥 파스와 함께 실천하면 통증 개선 효과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79살 정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파스만 붙였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물 마시기와 걷기를 함께 하니까 효과가 2배로 좋아졌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85살 박재현 할아버지는 스트레칭과 올바른 수면 자세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통증도 줄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내일부터 이 5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최소 2주 이상은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이 바뀐 감동적인 사례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5명의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파스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습관들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3명은 보행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1명은 완전히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8살 김만수 할아버지는 3년 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는 것을 포기하셨죠? 하지만 발바닥 파스와 습관을 한 달 동안 실천한 후 지금은 매일 아침 요양원 정원을 한 바퀴 돌고 오십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79살 이영희 할머니는 20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집안에서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2달 동안 실천한 후 지금은 손주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제 손으로 직접 손주에게 꽃다발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3살 박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15해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 붙이기와 제가 알려드린 추가적인 습관을 석 달 동안 실천한 후 지금은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타십니다. 83세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박정호 할아버지는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활력이 넘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통증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통증이 있으면 우울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발바닥에 붙인 파스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회복 능력을 키워주는 것뿐입니다. 발바닥 파스와 좋은 습관은 바로 그 회복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세요. 내일부터 물을 많이 마시고 가볍게 걷기를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그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제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번의 병원 치료보다 한 번의 발바닥 파스가 더 효과적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약만 먹다가 이제는 약 없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때 환자분들의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짝입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방법이 모든 통증에 즉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통증의 원인과 기간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다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둘째,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방법은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치료한 환자 중에서 80% 이상이 효과를 봤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통증으로 고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81살이지만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매일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아침에는 물을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30분씩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제가 아직도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80이 넘어도 50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드님, 따님이 이 방법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효과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시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 가족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이런 좋은 방법을 더 많은 의사들이 권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은 종종 증상 완화에만 집중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치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74세 장미영 할머니는 1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파스와 5가지 습관을 실천한 후 지금은 취미로 사교 댄스를 배우고 계신답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즐거움을 다시 찾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2의 최병호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등산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석 달간 실천한 후 지금은 매주 근처 산을 오르신다고 합니다. 산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이제 다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바로 제가 은퇴하지 않고 계속 환자들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증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바로 댓글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신 후 한 달 뒤에 몸에 생긴 변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 방법 외에도 노년기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 건강, 기억력 관리, 수면의 질 향상 등에 관한 비결도 앞으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질병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 의사분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8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배우신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위한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50년 동안 모은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